장염.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설사와 구토가 멈추지 않고 열까지 나서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적 말이죠. 이거 그냥 음식 잘못 먹은 거 아닐까? 하고 넘기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증상,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 바로 장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과 함께 장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장염을 가볍게 여기다가 큰 합병증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흔히 겪지만 잘못 관리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질환, 장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 끝까지 함께 하셔야 장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장염 증상과 심각성. 그렇다면 장염이란 무엇일까요? 장염은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지만 음식, 알레르기, 약물,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매년 약 150만 명 이상이 장염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입원율이 25%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염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심한 탈수로 인해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성 장염으로 발전해 흡수장애, 체중 감소,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폐혈증까지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배탈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염의 주요 원인과 7가지 위험 요인. 그럼 장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주요 원인과 위험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이러스 감염.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가 대표적입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장염 환자의 약 40%가 노로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성인에게도 흔히 전염되며 집단 감염을 일으킵니다. 둘째, 세균 감염. 살모넬라, 대장균, 장독 소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덜 익힌 고기, 오염된 물을 통해 전염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여름철 식중독 환자의 72%가 세균성 장염이었습니다. 셋째, 잘못된 식습관.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상온에 오래 둔 음식을 섭취하면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야식 섭취 습관이 있는 중장년층에서 장염 발생률이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넷째, 과도한 음주. 알코올은 장 점막을 손상시켜 세균 침투를 쉽게 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는 과음하는 사람의 장염 재발률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째, 약물 부작용. 특히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을 파괴해 장내 환경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항생제 사용 환자의 약 30%에서 항생제 관련 설사가 나타난다고 랜서저널은 보고했습니다. 여섯째, 면역력 저하. 중장년층 이상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쉽게 장염에 감염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는 장염 입원율이 젊은 층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장 운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 환자군에서 장염 발병률이 4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염 관리에 좋은 음식 5가지. 장염이 걸렸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장염 관리에 최고로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죽, 특히 쌀죽. 소화가 잘 되고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전통적으로 장염 시 가장 많이 권장되며 대한영양사협회도 추천합니다. 바나나. 칼륨과 섬유질이 풍부해 전해질 균형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장염 환자의 회복 속도가 30% 빨라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요구르트, 프로바이오틱스 포함, 장내 유익균을 회복시켜 재발을 막습니다. 네이처 저널 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환자의 설사 기간이 평균 1.5일 단축되었습니다. 사과 퓨레, 펙틴 성분이 설사를 줄이고 장 점막을 보호합니다. 감자,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위에 자극이 적습니다. 삶거나 으깨서 먹으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염에 최악인 음식 5가지. 반대로 장염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진 튀김 음식 소화가 어렵고 증상을 악화시킴. 매운 음식 장 점막을 자극하여 통증과 설사 증가. 커피, 알코올 탈수와 장 자극 유발. 우유, 치즈 등 유제품 일시적 유당 불내증으로 증상 악화.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장내 가스, 염증 악화. 이 음식들은 말 그대로 독같은 음식이니 장염 시기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생활습관 및 관리 방법. 장염은 음식만 조심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습관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 미지근한 물, 전해질 음료 섭취, 탈수 예방. 충분한 휴식. 장염 때 무리하면 회복이 지연. 운동 회복 후에는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 강화. 수면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 손 씻기 습관. 감염성 장염 예방의 핵심. 특히 초기 환자는 수분 관리가 최우선이고 합병증 환자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치료 및 주의사항. 장염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이러스성 장염 대개 수분 보충, 대증 치료. 세균성 장염 필요 시 항생제 치료. 약물성 장염 원인 약물 중단 후 대체 치료. 대한소화기학회 가이드라인은 설사와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혈변이 나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민간요법 중 일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를 우선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장염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질환이며 주요 원인은 감염, 식습관, 면역력 저하입니다. 좋은 음식주, 바나나, 요구르트 등과 충분한 휴식은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나쁜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알코올 등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염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습관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공유하시고 항상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